계약금을 잘못 보냈다고요? 잔금을 잘못 보내셨다고요? 어? 음? 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차고 송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계약금을 다른 곳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뭐 잔금도 다른 곳에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뭐 부동산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금이나 잔금은 그 소유주분, 임대인이나 매도자분에게 보내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스크로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는 일도 흔치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고객이 잔금을 저희 회사 쪽으로 입금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차고 송금은 저같이 이런 착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끔가다 종종 이상한 사람, 또라이 같은 사람들한테 걸리면 아니 자기 돈이 아닌데 돌려주질 않아요. 최근에도 한번 사건이 있었죠. 뭐 이런 차고 송금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만 어떤 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키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이제 이 머리카락도 실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중에 알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음식점 주인분께서 그래서 10,000원을 환불해 주기로 하시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내셨는데 계좌번호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잘못 누르셔서 전체 잔고를 전부 다 입금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넘게 그 금액이 그분에게 이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바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10,000원을 보낼 걸 잘못 보낸 걸 자기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되려 이 음식점 사장님을 고소를 했어요. 자기가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해서 뭐 시계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아서 일부러 그렇게 음식을 시켰던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뻥이죠.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셔서 돈을 돌려받게 됐는데요. 판결은 승소하신 것 같은데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 돈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 돈이라는 거는 내 수중에 있어야 내 돈이지 남의 수중에 있으면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래처들에 돈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부도내거나 돈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못 줄 상황이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나는 받을 돈은 많은데 내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수 부분은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수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차고 송금은 굉장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차고 송금이 1년에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뭐 몇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하실 거는 이 송금을 하셨을 때 꼭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와 그 실제 받는 사람 이름이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 때 펜션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계약금을 실수로 다른 계좌로 보내버리셔서 나중에 막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계약금을 안 보냈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경우, 그래서 결국은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약금을 보내셨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것, 더블 체크하시는 것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취인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이체 버튼을 누르시라는 거.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그리고 자주 쓰는 계좌는 스마트 뱅킹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로 계좌번호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로 해 놓으시면 그때그때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차고 송금으로 인해서 계약금을 정말 다른 계좌로 보내버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셨을 때는 바로 그 송금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영업점을 바로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차고 송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소송 같은 건 아니고요. 이 반환 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송금 은행에서 수취받은 은행에 전달을 해서 받은 수취인에게 이 차고 송금 사실을 통보해 주고요. 반환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잘못 받으신 수취인이 그 반환에 동의를 하게 되면 송금자의 계좌번호로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이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 수취인 계좌에 뭐 압류가 그 전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 법적 제한 때문에 인출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바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1년 7월 6일부터 손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차고송금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아까처럼 송금은행을 통해서 반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차고송금 반환 지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금보험공사가 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 반환 안내를 하고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하게 회수를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차고송금 반환 제도는 5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혹여 상대방이 휴폐업한 법인이거나 또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잘못 이체하셨는데 1,000만 원만이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시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9천만 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9,500만 원을 잘못 이체하셔서 5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보내신 거는 마찬가지 신청이 안 돼요. 반환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한 2022년 정도부터는 모바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래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신청이 만약에 곤란하면 대리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고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차고송금을 했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잘못 보낸 그 은행,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는데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금액이 또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라면은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을 받았다면은 그때 반환받을 때 회수 상황에서 발생했던 금액은 제외되고 반환이 되는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우편 안내 비용이라든지 지급명령에 관한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봐도 어쨌든 차고송금이 되면 이렇게 불이익이 발생하니까요. 송금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시고 보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고송금 반환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차고송금이 생기면 어쨌든 송금자에게 좀 불편한 거나 또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꼭 송금하시기 전에 2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약금이나 잔금 보내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자, 오늘 노드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